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리드 코로나19 백신 내년 상용화 목표로 글로벌 임상 3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연부터 살펴보면 전형적인 바이오텍의 모습인데요. 1년 전의 단기순이익과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트레일링 PR과 1년 뒤의 단기순이익을 예상해서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포워드 CBM PR 둘 다 수치가 없죠. 배당 수익률도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3.42%고요. 주주현황은 강창률 대표의 16인이 27.45%니까 안정적입니다. 운영사별 보유는 올해 3월달 기준으로 KTB 자산운용이 일정 부분 가지고 있고요. 2006년도에 서울대 학내벤처로 출발해서 2019년도에 기술성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들어왔습니다. 동사의 어떤 이제 주요 기술이 셀리백스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항암 관련되는 V100 파이프라인이 다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백신으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템버거 종목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숫자상으로 좀 더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은 없죠. 기술성 특례니까 5년 동안에는 상관이 없는데 5년 뒤에도 매출액이 발생시키지 않으면 관리 종목 지정입니다. 이 부분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에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적자 지속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이제 2019년도에 상장을 했고 올해도 지금 이제 전환사채 발행이나 이걸 통해서 유동금융자산, 현금영업자산 및 장기금융자산 합하면 한 400억대 정도의 그 유동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결손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현금 흐름표에서는 영업활동으로는 돈이 뭐 안 들어오고요. 투자활동 관련되는 돈의 요구는 재무활동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런 재무상태는 단기적으로 뭐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ROE는 계속 이제 마이너스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그 오버행 이슈가 일 수 있는 게 전환사채가 이제 3월 달에 나왔는데 내년 3월 달에 이제 전환 청구가 가능한데 36,870원. 요거 이제 뭐 전환 가능 주수가 한 50만 주입니다. 이게 190억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공모하고 3호로 돈이 한 60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운영자금 말고 이 시설자금으로 GMP 관련되는 부분 여기가 향후에 이제 유형자산의 증가라든지 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뭐 CMO라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플러스적인 어떤 요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 관련해서 강창률 대표가 한 19.16%를 가지고 있고요. 이분 같은 1954년생이고 현재도 이제 서울대 약대 명예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임직원들의 이제 그 주식 매수 선택권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행사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위에는 뭐 만 원대도 있고요. 행사 기간이 올해 3월 달부터 그래서 미행사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내부 직원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행사를 하느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미코제는 셀리드의 초기일 때부터 투자를 했는데 논란이 많았죠. 왜 투자를 했냐. 근데 결국은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상장 때 지분이 한 13% 가까이 있다가 최근에 계속 줄어서 이제 5% 이하로 되면 이제 보고 관련되는 공시 의무가 없죠. 이제 그런 상태까지 차익 매도를 계속 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셀리드의 사명과 셀리백스에 들어있는 개념이 셀베이스에서 개인적인 어떤 치료까지 가겠다는 부분들이 사명에 좀 나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강창률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대 약대 교수고, 과거에 보면 이제 아이덱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이오젠에 인수되었죠. 뭐,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뭐 연구 쪽에 관여를 하면서 인정을 받았던 면역 치료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도 논문으로 뭐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셀리드의 어떤 작용 기전에서 명형항암제 이 셀리백스의 어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암항원 특이적이라든지 암항원 비특이적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적응 면역이라든지 선천 면역에 다 쓸 수 있는 어떤 활성화시키는 이제 능동형 제품이다. 수동형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 면역 항암제라 병용 투여도 뭐 용이하고요. 약효를 상승작용을 좀 확인이 되었다 이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이제 1세대 하강암제에서 표적항암제 최근에 이제 면역항암제가 면역관문 억제제가 201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량되면서 여기가 반응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높이기 위해서 뭐 이중항체라든지 ADC라든지 항암 바이러스 같으면 뭐 임리직, 암제네 임리직이라든지 뭐 신라제네 팩사백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뭐 카티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양해졌는데 이거 다음에 이제 셀리백신은 일종의 이제 암 치료 백신입니다.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집어넣어서까지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맞춤형 치료 백신 여기가 좋아서 최근에 이제 LG 화학이 기술 수출을 이제 셀리드하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병용 투어의 어떤 파트너로서의 어떤 가능성도 계속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면역 항암제에서는 T세포를 기반으로 많이 하죠. 뭐 까티라든지 뭐 수상을 이용하는 거 있는데 이게 그 혈액 중에 있는 부분들이 좀 작게 돼 있기 때문에요. 배양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가 같으면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드는데 혈액 중에 충분히 있으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형태가 이 셀리백스 플랫폼의 가장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B세포 B세포가 이제 나중에 항체를 뿌려주는 뭐 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구가 이제 혈액 안에 있을 때는 이제 당구고요. 이게 밖으로 조직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게 이제 대식 세포죠. 식균 작용을 하는 요게 이제 혈액 중에 많이 있어서 이걸 이제 근간으로 해서 근데 이제 수지상 세포라든지 다른 어떤 세포보다는 항원 제시 관련되는 부분들 요걸로 이제 쓸 수 있는데 면역 관련되는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면역 증강제를 표면에다가 조금 이제 첨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쪽에다가 항암원 유전자 관련되는 부분을 아데노바이러스 이거를 이제 벡터 형식으로 써가지고 만드는 이런 어떤 구조가 셀리백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함항원 유전자만 좀 달리해주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암이라든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지상세포 같은 경우는 혈액 내 백혈구 중에서 0.4% 있으니까 요걸 이제 뭐 배양하고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근데 당구나 대식세포나 B세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이게 제일 좀 경쟁력의 어떤 근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식도를 보게 되면요, 아데노바이러스 캐리잉을 통해서 항암원 관련되는 유전자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면역 증강제를 해서 요게 이제 안에 들어와서 요게 이제 뭐 B세포나 대식세포가 된다고 하면 이제 발현이 되겠죠. 요 MH1, 2에다가 발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면역 증강제도 달고 요렇게 되어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고효율도 되고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서는 선천세포인 선천 그 면역인 NKT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이 뭐 선천 면역이라든지 적응 면역 이런 부분을 다 활성화시켜서 암을 때려준다. 이게 이제 형태죠. 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모든 항암 면역 반응을 유도시키고 기능이 떨어졌던 부분들도 복원시켜준다. 그래서 뭐 NKT 세포의 기능도 회복시켜주고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선천 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적응 면역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해서 암을 공격하는 거니까 거의 뭐 총동원 공격을 하는 거죠. 상당히 이제 기존으로 보면 뛰어나고요. 자, 이게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 형태로 이 기술과 파이프라인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데는 없으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제 R&D 가치가 되려고 하면 이게 임상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결과가 보여주냐에 따라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독창적인 어떤 기술과 플랫폼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셀리백스로 하게 되면 선천 면역, 뭐 적응 면역이 다 가능하고요. 비교 대상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개인 맞춤형까지 가능하다. 셀리백스는. 그러니까 항암원 유전자만 사람의 어떤 형태에 나타나는 것만 이제 바꿔서 집어넣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에서도 1일로 바로 됩니다. 나머지 수지상이나 T세포나 이런 것들은 뭐 일주일에서 막 한 달 걸리고요. 그러니까 자가세포로 배양하는데도 쉽지 않고 비용도 큰데 이런 부분들의 단점들을 이 셀리백스 기술은 상당히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100 네오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에 보시게 되면 완전 개인 맞춤입니다. 그래서 네오 에피톱은 그러니까 암 환자 개인의 이제 그 부분에서 독창적으로 발현되는 그 유전자 형태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파이프라인도 많습니다만 이제 요런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빠른 게 V100C, V100B인데요. V100C는 이제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뭐 항문암, 그 다음에 V100B는 이제 위암, 위방암, 요렇게 되어서 뭐 올해 내년.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진척사항이 좀 이제 더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향후에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자궁경부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 제넥신 관련되는 부분에 일정 부분 좀 도움을 받지. 제넥신에도 보면 자궁경부암 관련되는 부분 진행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V100C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일상에서는 예비 그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생존 기간 자체 이 OS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뭐 비임상 단계에서 이미 이제 뭐 큰 뭐 저기 기술 수출은 아닙니다만 조기에 이제 기술 수출 형태도 좀 보였고요. 보시게 되면 생존기간, 이 OS 관련되는 부분이 키투르라든지, 아바스틴이라든지, 아브락산, 이런 어떤, 비교 대상 약물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았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암 항원 사원, 요걸 이제 독특한 부분을 이제 에피톱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발견해서 집어넣으면, 개인별로 맞는 맞춤형 항암제, 그럼 완전히 암 완전 정복에 도전하는 이런 어떤 그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제가 이게 GMP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했는데 90억에서 지금 270억을 넣어가지고요, 코로나19 백신 생산하는 공간까지도 여기 확보해서 세포 치료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백신까지 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신 관련되는 종목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파이프라인, 셀리백스나 뭐 이 항암 관련되는 그 부분들은 이제 임상의 어떤 진행도가 좀 떨어졌고, 이 부분이 있는데, 요 이제 진행 과정을 보면요, 여기도 바이러스 전달체 형태입니다. 백신의 종류에 가게에는 이제 뭐 생백신이라든지 사백신 위주로, 그러니까 감염되는 어떤 그 부분의 전체가 들어가서 하는 백신이었는데, 이 생물학 생명과학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요, 이걸 일정 부분만 쓸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는 이제 백신이 계속 많이 발달하죠. 그래서 이제 뭐 바이러스 벡터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합성항원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모더나 하이자 같이 mRNA라든지 뭐 DNA라든지 요런 부분까지 백신의 어떤 진화가 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바이러스 전달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노 바이러스 형태로 뭐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 좀 장점은 한 번만 투약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 자체는 작년 이제 4월 달에 개발 착수해서 8월 달에 이제 국책 과제 주간기로 선정이 되었어요. 작년 11월 달에 1, 2상을 시험 계획을 승인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1상하고 끝내고 또 신청하고 2A 들어가 이런 게 아니라 동시에 받아서 한 단계 끝나서 하면 바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1, 2A 이상을 같이 이제 승인을 받았고, 올해 6월 달에 이제 30명 완료를 하고요. 2A 이상 관련되는 일단 투약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상을 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리고 3상도 좀 빠르게 가기 위해서 대규모로 보통 3상을 해야 되잖아요. 뭐 수만 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국내에서 이제 이 수많은 환자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비교 임상 형태로 기존에 이제 승인받았던 얀센과 비교해서 한 3,000명 규모로 예상하는데, 이게 아직 조금 이제 속도가 좀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뭐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백신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게 돌파 변이가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또 돌파 감염. 그러다 보니까 이 변이 관련해서 이제 대응력이 어떤지, 그 다음에 약효가 얼만큼 지속성이 있는지, 항체가 계속 몸 안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 시간 되면 이제 이게 뭐 없어지니까 다시 또 이제 뭐 주사를 또 맞아야 되니까 약효가 얼만큼 또 지속되느냐도 상당히 뭐 경쟁성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기존에 홈페이지에 나왔던 부분들은 이전에 이제 뭐 셀리백스의 어떤 그 형태랑 거의 좀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가서 하는 형태는 좀 거의 비슷하고, 좀 비교 대상으로 이제 얀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조 백신 확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뭐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민간이 이런 어떤 그 백신을 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9월 달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이제 3상에 들어가느냐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일상을 통해서는 이제 뭐 안전선의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특별히 뭐 일단 뭐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변경해서 이제 뭐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EA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검체 수집과 분석 절차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상용화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지금 다하고 있다. 셀리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뭐 비교 임상 관련되는 부분 대규모로 지금 하기가 힘드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서 이제 허가받은 대조 백신하고 이제 국내 백신 후보 물질을 비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이거 백신을 사들일 수 없는 처지니까 국제기구라든지 뭐 WHO라든지 세피 이런 부분들하고 좀 협조를 해서 이 부분들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려고 하면 이제 근거로 좀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요게 있거든요. 면역 대리 지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중화항체가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기존에 허가받았던 백신의 어떤 중화항체가하고 거의 뭐 동일한 수준이다 하면 허가하는 형태. 근데 이제 WHO가 이 ICP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형태의 이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을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향후에 뭐 9월달 이후 뭐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7월달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오너가는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태권 이제 전무 이분이 이제 그 연구소장인데요.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100억대 정도? 7년째 재직 중인데 이런 것들 상당히 뭐 이유를 막론하고 악재죠. 그리고 이제 특수관계인이 12명인데 뭐 조카, 매부, 형수, 예, 형제, 남매. 요것도 이제 지난해 2분기 중에서 이제 정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늘어났는데 정여하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주식 관련되는 부분, 변동 후에 이제 뭐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좀 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도 나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라고 하는 것은 삼상에 어떻게 들어가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GMP 시설 관련되는 부분도 장기적인 호재인데 단기적으로는 내부자들이 좀 파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주가가 또 일단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기술력 인정은 LG화학하고 이제 1800억대 라이센스 아웃을 맺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개인 맞춤형 이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이 있죠. 물론 이제 이게 어프런트 피 같은 경우는 좀 작죠. 10억이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이 정도 마일스톤까지 기대되니까 기술력은 나름 좀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흐름에서의 호재들은 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어떤 저기 고가의 건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가격이 이 가격이겠죠. 이 7만원대를 이제 올해 3월 달에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거의 뭐 한 4배 가까이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돌파를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보통 한 14만원 이런데 이걸 이제 달성을 하고 최근에 10만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제 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중기 흐름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가격 라인을 꺼드리면 한 11만원대가 이 종목에서는 중요한 가격선입니다. 그래서 11만원대가 이제 유지가 되면 아직 살아있는 거니까 지금 12만 1,000원에 끝났으니까 추세가 이제 일단은 이제 강한 라인을 다시 좀 복원을 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추세 라인에서 이제 중요 라인은 8만원대, 9만원대입니다. 예, 8만 한 중반 정도를 잡아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셀리드의 어떤 상승이 유지되는 어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라인은 만약에 이제 향후에 뭐 낙폭이 가대된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제 뭐 5만원대, 4만원 요렇게 이제 가격선 가격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뭐 템버그 흐름으로 작년에 3월달 대비해가지고는 이미 뭐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제 대응하느냐가 가장 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1만원대 가격, 이 부분들이 이제 이탈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재료는 있는데 저 가격이 안 깨면서 재료를 반영하게 되면 이전에 그 가격들이 있죠. 7월 달에 이제 15만원대, 이 부분들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 뭐 상승도 뭐 가능해 보일 수 있고, 이제 저 가격에서 못 넘어간다면 이제 차트상으로는 이제 뭐 쌍봉의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가격권의 중심은 이제 11만원대 이 부분을 보시면서
없으신 분들은 진입하시기는 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어떤 종목, 시가총액도 한 지금 1조 정도 넘어가겠는데요. 이미 이제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 올라간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들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죠. 기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개인들이 조금 이제 선호한다.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흐름들도 최근에 좀 따라가는 흐름들이 좀 있는데 개인들이 조금 이제 나름 들어가면서 변동성도 좀 사뭇 좀 많은 편이거든요.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갔다가 빠질 때는 확 빠지는 어떤 흐름들이니까 이런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셀리드의 어떤 흐름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참조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